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막대한 전쟁 부채를 어떻게 갚았느냐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화폐 개혁을 통해 공중분해시켰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돈을 사실상 갚긴 갚았는데 이게 엉뚱한 방식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정상적으로 이게 경제 패전국이 돈을 벌어서 착실히 갚아나가는 이런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폐 가치를 아예 떨어뜨려서 빚의 실질 가치를 없애는 방식. 옛날에 1970년대 우리 강남 땅이 70년대 초반에는 그렇죠. 2천 몇백 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이런 몇천 이러거든요. 땅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이게 통화가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통화가 팽창하고 통화 발행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가 급격하게 너무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회사가 이제 커지는 만큼 자금이 이제 움직이는 자금이 커지겠죠. 뭐 1인 그 기업이다 그러면 자금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은 10명, 100명, 이게 또 1000명, 10,000명 고용하면 자금이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고용하면 좀 더 이렇게 많이 자금이 커지겠죠. 자본주의 특성상 그 국민들이 서로 사고팔건 행위를 또 외부하고 수출을 수입을 통해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통화는 그렇죠.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사고파는 건. 그렇지만 과도한 빚을 어느 시점에 있어서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엄청난 빚을 발생을 시켰을 때 미 국가의 통화는 사실상 파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썼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건 국가 통화로 키보드 찍어서 무한 자본을 대주고 빚주면 제로로 만들거나 은행도 빚주면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자가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한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아니면 유럽도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제 하고 민간 자본이 사실상 굉장히 축소되지 않겠는가라는 민간 자본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약간 유대인들도 이렇게 좀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제가 말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위험한 거죠. 네네, 위험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을 당했죠?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지만 자유민 체제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정부를 대상으로서도 행정소송을 걸어서 돈을 이렇게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기도 하고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국민 중에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의원들도 그러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돈을 마구 찍어내게 되면 문제가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럼 미국이 그러지 않았느냐. 자기네들이 군수물자를 엄청 이렇게 하고 군수물자를 찍어내고 그렇죠. 많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준 거죠. 전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을 미국에서 생산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돈이 생길 거 아니야, 뭐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고팔고 서로 사고팔고 이것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돈이 많으니까. 다들 장사가 잘 돼요. 다들 장사가 잘 되니까 부자가 생기게 돼요. 부자가 되고요. 경제 체력이 엄청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서로 많이 사고 팔고 해줬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비밀이다. 상업행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부자가 된다 아니다. 부자가 된다. 서로 많이 노력하고 협력할수록 협력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부자가 된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큰 둘의 차이가 도덕질 강도질하고 남의 아이디어 뺏고 그래서 농산물을 지어놨더니
어디 갔지? 아침에 딱 이런 이런 사회는 도덕질 강도질하는 사회는 그렇죠. 이게 도저히 그 아무리 노력해봐도 정상적인 노력이 안 통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 노력하기를 그치고 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죠. 거의 대부분 도덕질 강도질을 통해서 남들의 재산을 이렇게 털어내는 그 사회는 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사니까 어느 시점에는 마치 좀비가 가득한 사회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계속 재산을 뺏어 먹고 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시스템, 그 나라 전체가 망하더라. 처음에는 작은 악으로 시작했는데 작은 악과 작은 범죄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확산이 되더라. 망하더라. 지옥이 되더라. 예, 이런 부분이죠.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둘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협력할수록 마치 북한과 남한의 차이 같네요. 네네. 점점 협력할수록 엄청나게 부자가 되더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외부에서 도와주면 더 잘 되죠. 그렇게 되니 이렇게 점점 부자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고팔고 이 부분을 서로 노력하고 기술 패권이 좀 부족하다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죠. 엉터리 과학 기술을 갖춰주면 안 되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의 지식을 얻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엄청나게 초고도 문명으로 바뀐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 흐르면 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 흘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처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중동 전쟁하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 빚을 많이 지게 돼. 근데 더 많이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자본주의 특성상 통화가 경제 서로 사고파는 거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 규모가 커지듯이 국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통화가 팽창을 합니다. 통화가 그렇지만 점진적 그 속도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많이 빚을 졌어. 그것이 자신의 전쟁 행위를 통해서 빚을 졌든 자기가 엄청 펑펑 써서 빚을 졌든 빚을 과도하게 많이 발행을 하면 그 통화 가치가 미 달러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가 미국채를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 3만 개 또 발행을 하고 모레 10만 개 또 발행을 하고 그러면 그 망할 기업 아닙니까? 어떤 기업의 채권을 발행하지 장사는 안 해서 장사는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장사는 안 돼요. 장사는 옛날보다 매출 더 떨어지고 영업 적자인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기관 투자 같은 이런 데는 눈치를 채고 안 삽니다. 그런 개인 투자 가지고 눈치가 둔한 데는 이렇게 정보가 둔한 데는 사버려. 그래갖고 같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미 달러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평가손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또 미국에 가지고 있는 대형은행에서 팔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역 거래를 하니까 편입을 안 하면 또 손해 보거든요. 계속 평가손이 일어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깊은 고민에 빠지는 어느 시점은 이게 폭발할 텐데 더 이상 못 견딜 시점에 내나 팔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달러가 국제적인 지위를 기축통화에서 잃고 다른 통화, 세계 통화나 전자, 네, 전자, 세계 통화나 아시아 통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이게 파산, 이게 국가 미국채가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미국의 어떤 그 자본 그 대형 은행들이 다 파산하게 되고 국가 소유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 소유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외환위기를 겪으니까 은행들이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국가 쪽으로 다 소유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 체제와 사실상 자본주의가 대단히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파산해서 북한처럼 마치 북한처럼 이렇게 국가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자유민 체제와 자본주의가 붕괴되면은 그 과정에서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저는 내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네. 자유민 체제의 자본주의와 어떤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시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구구나 국자 한쪽으로 치우쳤다. 정상적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났다. 그럼 이게 문제가 돼. 현대사회는 다 법치주의인데 개인의 재산도 보호를 받고 모두가 법의 통제 안에서 그것을 잘만 지키기만 하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칙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은 내가 도둑질 강도질에 돈 많이 벌었어. 마약도 유통하고 범죄를 해갖고 저 집에 들어가서 털었다, 돈을 죽였다, 우리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럼 너도 나도 그걸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너도 나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 괜찮구나. 다른 사람이 범죄해도 처벌도 안 받네. 나도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자, 인육유통이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자기가 돈 된다고? 그래서 야, 사람이 그런 짓 하면 돼. 이러다가 저 사람이 돈 버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기업 장사도 안 되고 파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마약 유통 같은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엄하게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 그런 짓을 못하겠고 국가가 망하니까 철퇴를 내려.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 강도질하고 범죄해서 하는 것을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죠. 그 안에서 이게 점점 더 암적인 요소가 처음에는 소수였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그 국민 전체 의식으로 바뀌면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처음에 북한이 출발할 때는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을 받아주거나 전 세계에서 수출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스로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게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 시점 오늘날 이렇게 70년 이게 또 75년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네.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서로 간의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야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점점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일본이 전쟁 중 발행한 국채가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돈을 마구 찍었고 물가가 수백 배 이게 뭐냐면은 저기 짐바브웨처럼 된 거죠. 네, 그래서 국채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이. 왜냐면 쓰레기통화 같은 쓰레기 국채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화폐 개혁을 했는데 구화폐를 제한적으로만 그러니까 범죄 자금이 없어졌다는 거죠. 범죄 자금을 사람들이 국채로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소득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런 돈들이 사라질 수 있죠. 저기 소득 보면 우리 국세청 신고한 게 당신 소득이 세금 낸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2조를 갖고 있다고? 이게 그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구화폐를 그러니까 범죄 자금 또 입증이 되지 못하는 이런 돈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구화폐를 제한적으로만 신화폐로 거연해주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부채를 삭감하는 효과를 냈다. 그다음에 고도성교 그다음에 이게 수출에 전력을 다했죠. 미국에 이거 수출을 받아줬어요. 미국이 이제 패전국인 일본과 또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마샬 플레이션을 통해 도와주고 일본의 수출을 도와줘서 수출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제가 성장을 하였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1억의 빚을 졌는데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직원도 100명, 1000명, 10,000명 고용하고 이렇게 2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은 진짜 껌값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이 과대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었던 이것이 껌값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장사가 잘 돼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껌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통화는 사실상 키보드로 찍거나 그 볼펜으로 써도 돼요. 볼펜을 써주면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키보드로 써요. 그래서 빗을 그렇죠. 통화 이렇게 다 이렇게 키보드로 다 되죠. 그래서 실제 통화 화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현실에서는 필요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카드로 들어가거나 있어 전자 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키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모든 활동이 다 이제 감시되거나 개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꼼짝 마죠. 국가가 통제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키보드로 내가 빚을 많이 졌다 할지라도 기업이나 이렇게 은행의 빚을 국가가 주도했을 때는 다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과 개인의 자유민 체제와 자본주의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하겠습니다. 국가라는 그렇죠 모두가 통합된 힘을 만들어주는 주체라는 국가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을 그러시면 여기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장관, 선거라는 과정을 대통령, 의회 의원이 뽑아져 갖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독재적인 총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2차 세계대 때 그랬잖아요. 이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그렇죠. 그 히틀러 나치의 등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도를 했을 때 독재 정권이 탄생하거나 자유민 체제의 자본주의가 상당적으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국가 모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그들의 돈을 돌려줬나요? 안 돌려줬다니까 흡수를 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 체력을 따라서 경제 규모를 키워서 정상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했더니 도저히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도저히 개인으로는 1억을 못 갚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1,000억, 2,000억 보니까 이게 무슨 돈이야? 1억이 빚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30조, 40조 잃어버리니까 야 이게 무슨 그 당시에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구나.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시간이 약이구나. 장사가 잘 됐을 때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도록 국가가 유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초고도 문명을 이렇게 그렇죠.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야지. 기업이다 그러면 다른 데 기업과 경쟁을 해서 뛰어나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전쟁이나 행위를 통해 많이 돈을 빚을 진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빚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지금 미국의 방만한 재정 운영,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빚을 쏟아내거나 자기네들이 빚을 펑펑 쓴다는 거죠. 또 국채 발행해서 쓰고 전쟁을 통해서 쓰고 이러면 미국 기축통화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어느 시점 다른 나라가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저거 무한정 찍어내네. 우리가 100개 갖고 있는데 내일 10,000개 발행하고 또 모레 또 30,000개 발행하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100,000개 발행하더라 국채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국채는 뭐야 이거 똥값이 되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어느 투매 시점에 존재하게 되는.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죠 아무도. 그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체력에 맞게끔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해서 국채를 과도한 국채가 아니게 시중에 100만 개나 풀렸어요. 그래서 딱 적당한 양은 20만 개인데 그럼 이거를 나머지를 거둬들여서 소각을 해야 되는 책임이 국가 통화라는 거죠. 국가 통화로 민간은행은 못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버린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업으로 해결하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엄청나게 잘 안 되는데 중국이다, 일본, 중국이다, 이건 유럽에 엄청나게 그 무역 적자를 치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구속 통화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 우위뿐만 아니라 무역도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는 거죠. 무역 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경제 체력에 경제 규모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가 그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국제 기축 통화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미국이 그 나라 자산에 투자를, 그 나라 부동산이나 기업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버는 방법, 또는 빌려주는 방법, 또는 그 나라가 무역을 해서 열심히 버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현대 통화는 미국 통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로화도 있고 아시아 통화도 나오거나 또 다른 지역 통화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로 사고팔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 통화는 도저히 쓰레기 통화야. 우리가 저거를 이렇게
도저히 갖고 있다가는 우리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 버린다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게 이제 미국 군수품 수요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막 생산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 물건 사주니까 막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많아지게 되고 돈이 사람들이 많아 서로 사고 팔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경제가 일단 붕괴가 되게 되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지 일본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이 재정 적자에 있어서 일본에 엄청난 거대한 주문을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법을 전쟁을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과도한 빚을 내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운영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미국이 국민들이 갖고 있던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되면 그 나라 쫄딱 거지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미 달러라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 그 국민들이 거지가 되어서 자연민 체제와 이런 자본주의가 당당히 사라지고 이제 내래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국민들이 거지가 된다 이 말씀. 현재 자신들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노력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지 않은 미국은 힘들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거 기술이 일부러 유출돼 열심히 개발했는데 어디든 다 유출해갖고 도덕질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노력하겠어요? 정상적인 노력이 하나도 안 통하지. 국가가 그거를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서 법제주의를 통해서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 기술 유출을 돈 주고 서로 사게끔 해가지고 서로 누구나도 좀 더 노력해갖고 보다 나은 기술, 환상적인 기술, 전 세계 판쓰리 기술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정상적인 노력하려고 하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농산물 어디로 갔지? 10년 농산물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일 수확해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제 기술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 페이스북에 다 들어온 거 계시니까 팔로우로 들어오는데 전 팔로우 안 했어요. 광고로 처음에 들어오시더니 그 다음에 팔로우로 들어오시는데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되게 낮은데 참 상반된 결과네요. 이쪽은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쪽은 팔로우로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는 팔로우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와 이렇게 의원들이 각 들어오고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국가통화로 국가통화가 아니라 딴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업정부, 정보통신부, 탄업자, 그다음에 외무부, 외교부죠,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경찰청, 행정안전부 이렇게 이런 수많은 국가기관이 광고를 내시고 들어오시다가 주한미 대사관도 그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팔로우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개인적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들어오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들어오고 우원식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장관들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언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다음 날 여기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GDP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미국의 CIA, FBI라든지 국가
방첩기관들,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들어오고, 캐나다 정보기관들, 미국 이스라엘 모사드, MI6, 영국의 MI6 이렇게 정보기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의 군 부대가 한 100몇십 군데 이상 저기서 이름도 모를 그런 부대가 저한테 소개를 하시고, 우리나라 군도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 군, 그다음 이스라엘, 그다음 일본과 독일의 의원들, 그다음 일본 자위대, 그다음 수상관저에서도 하시고, 터키 대통령도 하고, 터키 의원들, 그다음 오스트리아 총독과 총리 의원들, 캐나다 총 의원들, 국가기관이 이렇게 광고 팔로우로 들어오죠. 인도 대통령과 인도 부통령, 전 대통령, 총리, 의원, 그다음에 장관들이 되고 인도 정치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라트비아 그 총리, 라트비아 의원들, 유럽연합과 이런 나토 이런 데서도 들어오고, 유엔과 무슨 유엔 산하 기관들하고 사무처장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셀 로펠러스 그 가문 자체도 들어오시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술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공개 기술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으로는 전 세계 각 정부는 각각 다 해보고 있다. 제 기술 전부를 10분 기술까지 포함해서 다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보고 있다. 그리고 대니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더 뛰어나니까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에너지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제 기술 기반으로 지금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공개로 이렇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공개 사실상 조금씩 그냥 공개적으로 써버리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은 공개 기술을 가버리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몇 달러는 틀림없이 공개되겠죠.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각 정부가 자기가 우리도 만드시는데 뭐라 다른데 수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범용 제품, 이렇게 기술이 단순한 범용 제품 안에서 수출할 데가 없을 거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도 잃게 되죠. 그래서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기한 중소기업 삼성 같은 기업 저기 수다지더라. 이게 무법천지다. 전 세계가 이게 제 기술을 무단으로 제 기술 이 주장들을 이렇게 썼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각 기업들이 전 세계가 돈 안 내요. 자기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 되겠지. 그래서 정보기관, 군동원에 정보기관 온갖 거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군동원에서 다 만들 거다. 무한 자본 대줄 거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오판하도록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 해보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전 세계는 다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허락받지 않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왜? 미국 기술이 아니니까. 제 기술이니까요. 페이스북에 각 정부 차원에서 들어온 데는 자기네들이 다 해봤다라는 거죠. 네. 방산, 그래서 무기 기술이라든지 우주 항공 기술까지도 다 제공하고 있는데 다 해봤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하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 기술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게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물밑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업을 1년 안에도 모든 기업을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을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미국 오판을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해봤다면 전 세계 정부는 다 해봤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정부도 다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가 만약 무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